도형의 이해. 도형은 점, 도형. 선, 면.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면이라고 하면 이게 사각형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입체 도형을 했을 때 이런 걸 면이라고 하지. 맞아? 네. 점선면. 그래서 평면 도형은 삼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에 있는 거 2차원. 입체 도형은 이런 거를 입체 도형이라고 한다. 우리는 평면 도형 사각형이 쉬워. 요런 사각형이. 그치? 얘는 평면 도형이고 입체 도형. 얘는 입체 도형이잖아. 평면 도형을 이해하기가 쉽지. 평면 도형을 이해해서 입체 도형을 상상하는 거지. 왜? 얘는 지금 칠판은 평면이잖아. 평면에 입체를 그리려다 보니까 약간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내려보는 형태가 돼야 되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상상이 가미됐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얘가 뭘로 보여? 평행사변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위에서 정확히 바라보면 직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느냐? 평면 도형을 이해함으로써 입체 도형을 imagine, 상상할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 교점과 교선.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만날교, 점점, 교점.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고 이거를 교선이라고 한다. 알았지요? 만나서 생긴 점, 교점. 만나서 생긴 선, 교선. 만날 교, 점점. 학교할 때 교는 뭔가? 나무 목변이 붙지. 네? 뭐라고요? 학교할 때 교는 여기에서 만날 교에서 요 나무 목이 붙어. 나무 아래서 만난다. 학교가요? 학교할 때 나무 교. 아래. 그럼 어쨌든 그 교자가 그런 거야. 만나는데 나무 아래서 만나요. 나무 안에서 만나는 거야. 나무가 없네 그래. 나무는 뿌리를. 그 다음 직선과 반직선과 성분. 직선의 결정.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무슨 말이야? 어떤 점 하나가 있어. 얘를 지나는 직선은 뭐 무수히 많겠지, 그릴 수도. 맞아요? 그런데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직선을 정하려면 최소한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좌표 평면으로 옮겨볼게. 얘가 1,3, 얘가 3,6이래.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 직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좌표의 차 2분의 y좌표의 차 3. 이렇게 기울기도 구할 수 있었지. 어쨌든 기울기 구하는 건 안 나오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직선을 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는 가르쳐 줘야 된다. 알았지요?
직선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반직선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말이냐? 이제 두 점이 있어. 저거는 앞으로 내가 도형을 배우기 위한 약속을 하는 거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직선이 뭐냐? 한없이 연결된 어떤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쪽으로도 쭉, 이쪽으로도 쭉 한없이 연결되고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느냐? 이렇게 쓸 거야. A, B를 지나서 쫙. 오케이? 잘 안 쓰지만. 그 다음에 반직선. 왜 저렇게 쭉 안 가면 틀려요 여기. 일자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뭐를? 얘를? 아니 그 화살표로 안 그럼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반직선. 반직선은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서 쭉 날아가는 거야. 이런 거를 반직선이라고 할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 A에서 출발했잖아. A를 시점이라고 할 거야. 출발한 점. 오케이?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야. 여기에는 화살표가 없어. 얘는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쭉 지나간다 이 뜻이야. 그러면 봐봐. 만일에 직선을 AB라고 하나 이렇게 바꾸나 의미가 똑같아. 그런데 반직선은 바꾸면은 안 돼. 그럼 얘는 뭐겠어? 파란색은. B에서 A로 가. 그치.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오, 좋다. 네. 오, 잘 이해했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선분. 딱 A에서 B까지만 가는 거야. 이만큼만.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그럼 A, B.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화살표가 존재하지 않겠지.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이 기호의 의미가 뭐냐? 두 점. 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 선분이라고 하고 의미가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알겠지요? 언제 배웠느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웠어. 알아요. 성분은 알아요. 네, 성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왜? 입체 도형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반직선 배웠나? 아니 평면 도형은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배웠다고? 배우긴 했어. 잘 안 써서 그렇지. 알았지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지 뭐 외울 것도 없고. 그 다음 점선면. 이 얘기를 잠깐 해도 됐나? 해주세요. 2학기 때는 도형,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아니에요? 맞아. 경우의 수, 확률, 통계. 통계 이렇게 배워. 그러면 네 가지를 배우는 것 같은데 얘는 실은 한 묶음이고 얘가 한 70%, 얘가 한 30%쯤 돼. 진짜 싫어. 요 도형을 우리는 기하학이라고 할 거야. 하하. 기하학. 뭔 뜻이에요? 아무 뜻도 없어. 기하학이 영어로 지오메트리고 지오메트리를 한자로 썼더니 지하 이런 뜻이고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읽었더니 기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기하는 아무 뜻도 없어. 어찌기 어찌야. 알았지요? 그래서 이 기하학 이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그리스 거네. 고대 중동
턱이 발달했어. 오케이? 발달했어. 근데 너 고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스핑크스. 피라미드. 스핑크스는요? 스핑크스도 있고. 고대 이집트에 유행하던 노래 아나? 말해주면 클레오파트라. 아니 클레오파트라는 사람 이름이야. 고대 이집트에 유행하던 문화 아나? 모르지.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유명한 건축물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아는 거지.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 하면 파르테논 신전. 와, 서양에 갔더니 서양 건축물들은 되게 멋있잖아. 우리나라만 다르게 막 성 같은 거 다 뭐야? 고대 그리스의 영향이지. 고대 중동. 고대 중동은 약간 고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고대 중동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고 고대 중동에 막 모스크 이런 거 있잖아. 모스크바. 여기 뒤에 동그란 그런 건물 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무언가를 생각하면 랜드마크 이런 건축물을 얘기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도형이야. 건축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맞아요? 그 도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수학은 기하학이었던 거지. 오. 수학은 크게 두 가지. 대수 소수. 아니다. 그 소수 대수할 때 그 대수는 아니고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걸 푸는 거를 방식. 대수라고 한다. 도형. 아 기하. 그치. 기하. 도형에 대해서 푸는 거를 기하학. 근데 기하학이 먼저 시작한 거야. 알았지요? 그리고 대수와 기하학을 섞었어. 해석 기하학. 우리가 배우는 좌표 평면, 기하. 함수 이런 게 해석 기하학이야. 1차 방정식은 대수, 1차 함수. 1차 함수는 해석 기하학, 도형은 기하. 도형은 기하학.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하. 황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작합니다. 수학의 분류가 있는데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요 네 분류에 대해서 배운다. 대수도 다시 위상수학, 뭐 선형대수학,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배우고 그 중에 기하학을 배우는 거야. 알았지요? 그러면 기하학이 다시 뭐냐?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 게 기하학인데 기본이 이거야. 기본 평면 도형. 가장 기본이 되는 평면 네모. 도형이 세모. 그렇지. 삼각형. 삼각형 중에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봐봐.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자르면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기본 도형이 삼각형일 것 같지만 삼각형을 다시 또 자르면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되지.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어쨌든 삼각형이라고 하고 기하학의 목표, 골. 목표가 뭐냐? 기본 평면 도형 중에 특히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뭐라고?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그래야 그걸 이용해서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고 나는 얘네 둘을 구하는 거를 삼각형을 푼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
잠깐만 예를 들면은 이 피라미드 있잖아. 오케이? 너네 그런 생각 안 해봤냐? 피라미드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 밑변의 길이랑 높이 구해가지고 아니 그 높이를 어떻게 구해? 높이를 구하라니까? 자로 재요. 차로 어떻게 재? 건물이 이렇게 일직선이면 이렇게 자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세울 때 했지 않을까요? 그 뭐지 그 위성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거를 이제 배울 거란 말이야. 알았지요? 또 이런 거지. 피라미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피라미드 벽돌 쌓아가지고 벽돌에 흙 쌓아가지고 근데 그 돌 하나가 내 키만 해. 넓이는 내 팔을 벌린 것보다 크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움직인 거야? 타고 잠깐만. 선생님이 니들보다 조금 어렸을 때 니들보다 조금 어렸을 때 사 세계 불가사의 그 뭐가 있었어? 맞아 그런 거 불가사의에서 피라미드가 빠지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피라미드를 만들었냐 이거야. 피라미드가 예를 들어서 언제쯤 만들어진 건 줄 알아? 기원전 5천년이야. 기원전이었지. 네? 5년 전이에요. 7천년 전에 7천년 전에 그러면 1억 당근 할아버지가 있기도 전에 걔네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니까. 1억 2천년 전이에요. 어? 1억 2천년 7천년 전 지금부터 7천년 전. 지금 기억하니까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보던 어떤 뭐 과학 잡지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현대 기술로 피라미드를 짓는데도 헬기를 동원해야 엄청 복잡한데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겠냐. 외계인이었나? 불가사의다. 그치 외계인이냐 그런 말이 나왔었어. 그런데 그 뒤로 코란인데 한 20년 30년이 지났잖아. 그 사이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깨달았고 그 옛날 기술로도 지을 수 있었겠다. 이제 결론이 나왔어. 어떻게 돼요? 거중기 같은 거 없지. 우리나라 거중기가 나온 게 언제야? 1700년대 1800년대야. 어디 바로가 장현. 자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제일 궁금했었던 게 이거야. 돌멩이 어떻게 써? 돌멩이를 잘라서 쌓았잖아. 아니 그 돌멩이 어떻게 잘랐냐고. 돌멩이 어떻게 잘랐겠어?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금은 맞아 물로 잘라. 워터젯. 물을 엄청나게 강한 수압으로 쫙 하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씩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쁘게 딱 잘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그게 없는데. 몰라요. 오케이? 아니야. 대리석.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했냐? 이거보다 시간이 지나서 5천년쯤 지나서 유럽. 이게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하니까 같은 고대 같지만 여기서 이집트, 그리스까지 가는데 5천년이야. 5천년 후에 얘네들은 이거 어떻게 했느냐? 얘네들은 대리석이 있었어. 대리석은 좋은 게 뭐냐면은 잘 잘려요. 잘 쪼개져. 그 쪼개지면 평평해. 그래서 대리석이 좋은 거야. 왔다 신기하지. 그냥 돌멩이는 쪼개면 울퉁불퉁거려요. 울퉁불퉁한데 대리석은 잘 쪼개져. 그런 축복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집트는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 매끄럽게 잘랐냐고. 어떻게 매끄럽게 잘랐는 줄 알아? 시간이 지나면서 깎인 거 아니에요? 아니지. 큰 돌멩이가 있는데 큰 돌멩이가 있어. 거기다가 때려놔. 여기를 이렇게 홈을 내. 너무 심하게 홈을 내면은 쪼개져 안 돼. 홈을 내. 홈을 뭘로 내요?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찍어갖고. 그래서 홈을 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래를 넣어. 그 다음에 밧줄로 그 위를 긁어. 그러면 모래랑 돌멩이랑 마찰이 일어나. 당연히 그 밧줄도 마찰이 일어나서 찢어져요. 찢어져. 근데 끈은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면
쪼개는 게 아니라 갈리는 거야. 모래. 그래서 매끄럽게 잘려. 그래서 그 매끄럽게 잘린 돌로 쌓은 거야. 자, 이제 돌은 해결했다. 그 다음 문제가 뭔 줄 알아?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직으로 쌓아야지.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 눈으로는 잘 확인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동전 같은 거 쌓아봐. 동전을 잘 쌓으면 될 것 같지만 균형이 안 맞아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잖아. 맞아요? 수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수직으로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돌을 위로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쌓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쌓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야. 돌멩이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쌓으면 되고, 옛날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밀어서 옮기는 방법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커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 좁게 높게 세울 수 있는데 옛날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바닥부터 큰 거야. 바닥부터 크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쌓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럼 계단.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 그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한 칸을 쌓아. 이거는 그냥 맨 바닥에 쏘는 거니까 쌓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1단을 다 쌓았다? 위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2단은 올려야 되는데 한 칸은 올라가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두 칸의 사이에다. 여기 가운데를 이 외벽은 쌓고 여기는 비우는 거야. 나중에 쌓을 거야. 여기를 경사지게 만들어. 경사지게 만들어서 이 경사를 통해서 2층을 쌓아. 오케이? 그러면 다시 또 2층에 또 한 줄을 또 비우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를 또 만들어. 이런 식으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는 거는 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야. 알았지? 돌을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많은 그 근처에 그런 돌산이 있었던 거지. 그것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걸 이렇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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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린다니까. 그럼 돌을 누가 가려요? 노예들. 지금 생각하면 노예지만 그때는 그게 노예가 아니라 기술자였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위대한 과학자가 되거나, 오케이? 아니면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되거나, 그러면 내가 어떤 업적이라는 게 생기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업적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무언가 짓는데 진심인 거야. 내가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피라미드 얼마나 좋아. 한번 만들었더니 7,000년 동안 남아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저 건물 짓는데 진심이었고, 저걸 어떻게 다 사람들이 했어, 힘들었겠네 라는 생각을 덜 했을 거야. 기쁜 마음으로 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노예가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근데 피사였다면 어떻게 싸우는데? 피사의 사탑은 그 뒤로도 한참 지나고 나서고, 그때는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나서 그러다가 피사였다면 쓰러지면 어떡해요? 안 쓰러져. 왜요? 이제 다시 쓰고 있어. 잘못 건드려갖고. 왜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안위였을걸? 가보면? 누가 잘못 만졌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흙 바닥이 균형이 안 맞아서 점점 그런 거야. 너무 그럼 나중에 무너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바닥을 조정했다? 그랬더니 거꾸로 쓰고 있어. 다시 또 늘려요. 뭐 그래 하면 되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를 기하학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고. 알았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연결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를 선분 AB라고 한다고. 기호로 AB, 의미가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오케이? 자, 그 다음 A와 B의 중점.
A와 B의 정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한다. 가운데 중 점점.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초. 초등학교 3, 4학년. 평면 도형, 삼각형, 직사각형, 원. 입체 도형.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이런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점선은 뭐야? 보이지 않는 선을 일부러 표현한 거지. 왜?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맞아요. 자, 1번. 다음에 알맞은 도형을 보기에서 모두 찾으시오. 평면 도 비읍 어? 비읍 기억, 리얼 비유. 리얼, 비유. 비읍. 입체 도형은 리얼 비유. 니은, 디귿. 디귿, 미음. 그래서 니은을 뭐라고 불러? 사각 삼각뿔. 엉치. 위에가 뿔. 오, 좋아. 바닥이 삼각이니까 삼각뿔. 디귿은 뭐라고 불러? 구. 기둥 뭐 원기둥. 온 원기둥. 오, 좋은데. 옳은 것의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의 x. 면은 무수히 X. 많은 한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죠. 아 입체 도형은 점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사각기둥 원뿔은 입체 도형이지 평면 도형이 아니라. 오각형 반원은 평면 도형이지. 맞아요. 그다음 이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서 교점과 교선을 구해볼까? 얘 봐봐. 요 선분과 요 선분이 만나서 여기 점이 된 거지. 그거를 교점, 만나서 생긴 교점인데 특별히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이면 얘는 교점, 얘는 교선.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점, 교선이라는 말 대신에 꼭지점, 모서리라는 말을 썼었고 꼭지점과 모서리가 교점과 교선이었던 거야.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교점이라고 안 하고 꼭지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선이라고 안 하고 모서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입체 도형의 교점을 꼭지점, 입체 도형의 교선을 모서리라고 하는 거야. 입체 도형이 아닌 상태로 만날 수도 있잖아. 얘는 지금 입체 도형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교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교점 안에 특별히 꼭지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교점이라고 안 하고 꼭지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입체 도형이나 평면 도형에서만 그렇게 얘기한다. 알았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입체 도형인데 교점이네요 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맞지요? 너 지구인이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네. 맞아요. 자, 너무 7개. 7개. 누가 얘기했냐? 선생님 말할 틈도 없이. 8개. 그러니까 야 누구냐? 팀이나 태민아. 네. 선생님이 문제 풀 틈 없이 너가 이렇게 잘 풀면 선생님이 얼마나 기쁜 줄 알아? 그럼 깊게 해줘. 이게 선생의 기쁨이야.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문일지식. 무신데 문. 문일려고
1 G 10 하나를 물었더니 이거 G인가? 문자 어떻게 쓰? 미안하다. 문이 이게 아니지? 이건가? 갑자기 까먹었다. 문일지식 하나를 물어봤더니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열을 알아. 그거를 문일지십의 영재라고 하고 영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게 스승의 기쁨이야.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10개를 알아? 와, 이 기쁨이 엄청난 거야. 와. 어? 오케이? 다음 PQ 직선 PQ 오른쪽 하세요. 아닌가? 자, 직선과 반직선 이렇게 표현한다고 바꿔도 된다고. 반직선은 시작점과 뻗는 방향. 시작점이 중요하고 A, B와 B, A는 분명히 다르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선분이고 정확히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거를 선분이라고 한다. 나는 뭐에 관심이 있다? 선분에 관심이 있다. 선생님, 직선에는 관심 없어요? 이제 직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해석 기하학이야. 함수. 알았지? PQ 일직선 PQ 오른쪽 Q 쪽으로. QP 오른쪽 QP 양쪽. 와, 굿! PQ 일직선 선분 PQ. 일직선이라고 하지 말고 선분 PQ. 반직선 PQ. 반직선 QP. 오, 좋아. 그다음 직선? 선분 직선 PQ. 기호는 다 맞았는데 읽을 줄 알아야지. 네. 선 PQ는 직선이 아니고 선분 PQ. 선분 PQ. 반진선 반직선 PQ. 반직선 QP. 그 직선 PQ.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자, C A B C. 보기에서 뭐로 보듯이요. 그러니까 얘와 같은 걸 여기서 구하래. 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직선이니까 글렀고, 선분이니까 글렀고, 반직선이니까 글렀고, 선분이니까 글렀고, 반직선이니까 골랐지. 근데 A, B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CA는 C와 A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같네. 맞아요? 네. BC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같네. 왜?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어서. 맞아요. A, B와 같은 거. A, B 같은 거. B A. 일단 반직선이어야 돼요. A, C. 그 반직선 중에 A에서 시작하는 거. B A. BA 반직선은 다르지. 아. 오케이? BA 반직선은 시점이 다르잖아. 봐봐. 풀었어요. 아니 지호야. 봐봐. A, B는 여기서 시작해서 요 점을 지나서 쭉. 맞아요. A, C도 A를 시작해서 C를 지나서 쭉.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똑같은 거네. 표현만 다르지. 맞아요. 네. 선분 AC랑 같은 거 선분 중에 CA. 선분은 앞뒤를 바꾸어도 상관없지. 반직선 CB랑 같은 거 CB랑 같은 거 CA. 맞아요.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첫 번째가 얘예요. 자, 4번. 아이고. 4cm, 5cm, 6cm. 어이구 그래. 4, 5, 6. 5, 6, 4. 6cm, 11cm. 잠깐 졌다가 아시면 안 돼요?
아이씨, 재밌는데? 좋아? 네. 안 돼요. 좀만 이따 저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할 얘기가 많아갖고 아 그래요? 아 네.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할 얘기가 많아. 니들은 지적이지. 자 보자. 중점이면 정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고 어떤 성질이 있느냐? 두 점 사이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20인데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10, 10이어야 되겠지. 맞아요. 5cm. 너무 쉬워요. 그거를 기호로 아 길이 맞아요. 근데 저렇게 안 쓰면 틀려요. 8cm. A, B는 8cm. 오 그다음 무슨? 보고 싶지? 6cm 3cm. 6cm 3cm. 와. 얘는 중점이니까 6. 얘도 6인데 다시 또 나누었어. 3, 3. 그러니까 AM은 6, NB는 3. 지금 잘했다. 도형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직선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봐봐라. 여기 문제 풀 때 아니 계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거나 그러는 게 안 쓰인다. 지금은 이제 곧 쓰일 거고 우리는 연립 방정식까지 배워서 할 만해. 아, 싫은데. 28cm.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7이니까 여기도 7, 여기는 전체가 14니까 여기도 14. 전체 AB는 28. 예? 28. 어. 왜? 28이죠. 그러면 A부터 N까지의 길이는 21. 21. 그거 9cm요. 요렇게 지금 M은 AC의 중점이고 N은 CB의 중점이래. 와, 보자. 잘 봐봐. 지금 중점이라고 하니까 요 길이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A. 누가 6cm래? 저 6cm 아니에요? 왜 6cm야? 선생님 그냥 저 18에서 2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6cm라고 그냥 9cm인데. 아니야. 아니에요?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도 A. A지. 요 길이 알아 몰라? 몰라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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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체는 2A 더하기 2B인데 그게 얼마래? 18.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6. 9. 9.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MN이 정확히 A 더하기 B잖아. 9. 이렇게 수식으로 풀 수 있어야겠다. 알았지? 봐봐. 어떤 자연 현상을 아니 어떤 문장을 우리 1차 방정식의 활용이 뭐였어? 문장을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였지. 이제 그림을 식으로 바꿔서 풀어. 그게 수학이야. 아, 그러면 나중에는 자연 현상을 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겠네. 자연 현상을 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어서 함수령. 그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지.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 배워서 도대체 뭐에 써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류가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오케이? 어른들은 다 계산이 있어요. 까먹었어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이해하는 거지.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문장을 식으로 바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림을 식으로 바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자연현상을 식으로 바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 수학을 이용한 문제 해결을 배우는 거야.
계산은 챗 GPT한테 맡겨도 되지. 챗 GPT가 알아서 못하니까 챗 GPT와 대화를 하는 거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챗 GPT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 챗 GPT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챗 GPT한테 아이디어를 줘. 그러면 챗 GPT가 그거를 계산해 줘. 이제 계산은 챗 GPT한테 맡기면 된다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뭐야? 아이디어야. 근데 아이디어를 알려면 어느 정도 계산하면 되는구나. 수학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그런 경험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알았지? 얘들아. 내가 어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개인의 행복이라고 할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이거 물론 중요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보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니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선생님이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태민이를 잘 가르쳤더니 태민이가 과학자가 됐어요. 과학자가 돼서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가 됐어. 그러면 내가 조금 인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거잖아. 이런 게 삶의 기쁨 아니겠어? 그러니까 태민아, 어때? 너 삶의 목표가 없으면 삶의 목표를 이걸로 하는 거야. 인류를 구원하겠다. 오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란 말이야. 너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태민아. 대통령이 없어졌잖아. 아니 인류에 인류. 쓰레기. 그렇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 그 쓰레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쓰레기를 아이디어. 그치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구의 내해까지 뚫어서 거기 안에다가 공무원이 쓰레기를 먹으라 그래. 넣어요. 공무원이 먹으라 그래. 그치 이제 어쨌든 그런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런 기술은 다 수학을 바탕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수학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거 힘들어. 그 수학을 공부해서 그걸로 과학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웬걸? 수학 공부하다가 인생이 끝날 판이야. 그런데 이제는 챗 GPT가 있단 말이야. 수학 계산은 챗 GPT한테 맡기면 돼. 너에게 필요한 건 뭐야?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 선생님 지구의 내해까지 뚫을 수 있어요. 지구의 내해이나 외까지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 넣으면 녹지 않을까요? 네. 그거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럼 봐봐. 쓰레기가 문제잖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쓰레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 뭐 이산화탄소, 오케이? 그런 거 대부분 이제 뭐 이산화탄소라고 하지. 다른 거 말고, 오케이? 근데 이산화탄소일 수도 있고, 뭐 먼지일 수도 있고, 분진일 수도 있고. 땅을 파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거야. 내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어쩌면 더 치명적인 이산화탄소를 대량 생산하는 거야. 오라? 아니 근데 그건 지속 가능하다고? 이산화탄소가 아니 계속 넣을 수 있잖아. 뚫는데 그렇지. 한 번 뚫으면 계속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뚫는데 필요한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 때문에 그 사이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어. 뭐하러 뚫는 거야? 그쪽 가는 걸 팔고 그러면 쓰레기를 우주로 내보내요.
그 오, 쓰레기 우주로 내보내는 거 괜찮다. 그러면 쓰레기를 우주로 내보내려면 우주선에 태워야 돼. 네.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선이 날아가려면 우주선이 그냥 날아가. 아니 열려라. 그렇지, 또 거기에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쓰레기보다 더 위험한 게 뭔 줄 알아? 이산화탄소야.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어떤 거요? 산불? 산불도 나고 지구 온난화도 되고 사과 가격도 오르고 쌀값도 오르고 사과는 뭐? 식료품 가격도 너무 나보다 더우니까 나무가 못 살고 죽어. 라면도 거기 올렸어요. 그러니까 밀 같은 것도 올라서 오케이? 그래서 비도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죽는 사람도 많고 오케이? 이게 다 지구 온난화잖아. 그래서 맞아. 너네가 생각한 아이디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기술이 발달하면 해결 가능한지 너네 지금 생각이 안 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나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근데 나보다 더 똑똑한 전문가가 대답해주면 나의 아이디어가 옳은지 안 옳은지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수 있겠지. 그걸 이제 누가 해준다고? 내가. 챗GPT. 진짜. 근데 샴푸통이랑 린스통이랑 막 다 따로 있잖아요. 응? 그거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올인원 제품이라고 입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린스, 여기는 샴푸, 여기는 바디워시 이렇게. 맞아요. 그걸 올인원, 올인원이라고 하고 그런 거 있어. 근데 그게 왜 안 좋냐? 그 왜 제품이 공간을 조금 차지할 것 같은데 왜 안 좋냐?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를 눌러야 샴푸가 나오고 어디를 눌러야 린스가 나오는지 기억을 해야 되잖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지만 못하는 사람들 많아. 집에 등이 3개가 연달아 붙어 있잖아? 그러면 맨 왼쪽은 1번 등, 가운데는 2번 등, 오른쪽은 3번 등 이렇게 해도 몰라서 그걸 맨날 가르친다? 진짜 사람이 원래 그래 심리가. 그래서 조금 안 좋아.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되잖아. 물론 근데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좋은데 머리를 이렇게 막 감고 있었어. 물 닿으면 빡 누리는데 누리기가 힘들잖아. 한 마리 둘 다 넣어. 아니 물론 안 좋다는 건 아니야.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 기술이다. 어쨌든 그렇게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래서 너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내가 모르던 문제점이 있어. 오케이? 내가 수학 문제 풀 때 이러면 답일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A는 양수였대. 그래서 틀리잖아. 내가 모르던 어떤 조건을 알지 못한다고. 괜찮아 이제. 챗GPT가 있잖아. 너네 챗GPT가 나온 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완전 바꾸는 거야.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들 오픈 AI 그 회사 사람들 만들었겠지. 그래서 기억신단. 챗 GPT 열심히 쓰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던데. 그거 자꾸 써봐야 알지. 근데 그거 제한 있어요. 돈을 내. 네. 평소에 돈 냈어요? 얼마니? 한 달에 27,000원인가? 한 달에요. 28,000원인가? 그럼 뭐가 비싸? 너네 핸드폰 가격보다 싸지. 한 달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챗 GPT 정말 잘 써. 뭐 했댔어요? 뭐 선생님 맨날 써요? 선생님 이 컴퓨터에 있는 거는 무료. 선생님 집에 있는 컴퓨터는 유료. 오케이? 그래서 잠깐 보여줄까? 회사에 보여. 선생님 그럼 그 잠시나 아이디어 내달라고 해주세요. 오늘 지금 몇 시간 할까요? 오늘 지금 몇 시간 할까요? 자 봐봐. 오늘 야 그런 유치한 거 그러면 왜 물어보는 거야? 각이 뭐냐? 이렇게 원점이 있고 요 점을 지나는 반직선 2개를 그어볼게. 오케이?
그러면 반직선과 반직선 사이에 생기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가 아니, 각, 앵글이라고 한다. 각, 영어로 뭐? 앵글. 트라이앵글. 예. 트라이가 3이란 뜻이고 앵글이 각이란 소리야. 아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쓰고 각 A, O, B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기 좀 귀찮지? 봐봐. 그래서 각 A 이렇게도 쓴다. 각을 문자로 표현해서. 알았지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꼭지점은 항상 가운데 쓴다. 알았지요? 각의 크기는 어느 한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하고 평각 180도 특별하잖아. 직각 90도 특별하잖아. 기호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맞아? 얘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얘가 둔각,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한다. 다 언제 배웠어요? 4,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혹은 4학년 때 배웠지. 그 다음 2번 막꼭지각. 꼭지가 교각. 만날 교 각각. 만나서 생긴 각. 오케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 두 개가 만나. 잠깐만, 아까는 반직선이었다. 그러면 반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무슨 각을 얘기한 거냐? 작은 각을 우리는 각이라고 한다. 그런데 반직선이 아니라 이제는 직선끼리 만나. 그러면 각이 생기지? 그 각을 반직선이 만나서 생겼다. 구도가 교각이라고 한다. 알았지요? 그럼 봐봐. 각이 몇 개 생기느냐? A, B, C, D 4개 생기잖아. 그런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 있지? 요 각의 크기는 같아. 그거를 막꼭지 각의 성질이라고 한다. 오케이? 막꼭지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알았지요? 아주 중요한 성질이야. 내가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막꼭지 각의 성질을 배운 거야.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이름이 왜? 그 다음 직교와 수선. 그런데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는데 이게 만나서 생긴 각이 마침 또 정확히 90도야. 그러면 이때를 우리는 직교한다라고 한다. 직교 진짜 지금 아니 너무 싫어요 저거 표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그냥 어려워요 갑자기.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뻑큐 표시 씁니다. 방금 말했는데 약간 하다가 보면서 여기가 A, B와 C, D는 뻑큐.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 한번 아니야, 끝날 때 됐어. 50분이야. 쌀것 같은데. 좀 기다려. 빨리 요가 할만하게. 알았지요? 그 다음에 용어 잘 알아야 돼. 직교가 뭐라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걸 직교라고 한다. 수직 2등분. 얘는 뭐냐면
하나는 선분이야. 하나는 선분이야. 쉬워. 그리고 하나는 직선인데 나는 A와 B의 중점 알잖아. 기호로 M이라고 썼었지. 네. 맞아요? 네. 네. 요 점을 지나면서 정확히 수직인 직선을 수직이면서 반으로 가른다. 수직 이등분이라고 한다. 알았지요? 수직 90도로 만나면서 이등분 중점을 지난다. 또 그다음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점에서 요 선분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그어. 그러면 만나는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용어 잘 기억해야 돼. 자, 숙제는 아 근데 여기 기호가 아 너무 외우기가 있는데 숙제는 아니 막꼭지가 게다가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기호가 너무 외우기가 힘들어요. 10일까지 11쪽? 6쪽부터 11쪽. 아, 오늘 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